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어제 소문난 잔치였던 맨시티와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빅매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문난 잔치에서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고 전반전이 끝날 때쯤 경기를 끄고자 한 저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와우. 그리고 현재 순위표를 보면 리버풀이 승점 67점으로 리그 1위, 65점으로 아스날이 2위, 맨시티가 64점으로 3위에 랭크되어 있고 59점으로 빌라가 4위, 토트넘이 56점으로 5위에 랭크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4월 3일 수요일 새벽 4시 15분에 토트넘이 웨스트햄 원정에서 승리하기를 응원해봐야겠고, 그리고 그 후에 4월 4일 새벽 4시 15분에 열리는 맨시티와 에스턴빌라 경기 보면서 맨시티 이기라고 응원하면서 경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수가, 아직도 구독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이 73% 된다고요? 손흥민 소식 계속 올릴 테니까 이참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토트넘은 이번 시즌 웨스트햄 원정에서 홈에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었는데, 그때 당시 반더벤, 파페사르, 메디슨이 없는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웨스트햄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웨스트햄을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상황에서 토트넘의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져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토트넘이 풀론가 경기에서 3대0으로 박살났을 때 토트넘의 엔젤 감독은 후반전에 선발로 나왔던 사르, 메디슨, 비수마 이 미드필더 3명을 모두 교체하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베르너가 교체로 들어갔는데 토트넘 선수들이 그때 골을 못 넣어서 그렇지 경기 분위기는 바뀌었고, 골만 들어가면서 분위기만 탔다면 몰아칠 수 있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비수마, 파페사르, 메디슨의 선발 미들 3명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메디슨과 비수마의 문제가 커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전담 기자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다음 시즌 비수마의 주전 경쟁자가 영입될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의 긴 기사 내용 중에 일부분을 살펴보면, 이번 루톤타운과 경기에서 호이비에르가 비수마를 대신해서 들어가며 후반전을 뒷받침했다. 호이비에르는 더 많이 뛰고 싶다며 최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클럽에서 제가 벤치 멤버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비밀이 아니지만 제가 그렇다고 소란을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감독이 저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선발로 쓰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은 엔젤 감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었다. 비수마는 호이비에르를 대신해서 계속 선발로 기용되고 있는데 빛나는 사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포세구글로 감독은 금요일에 비수마의 경기력이 다른 좋은 선수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비수마는 말리 국가대표의 최근 기량 저하로 인해서 제외되었다. 루턴을 상대로 비수마는 활기찼던 파페사르와 조용했던 메디슨과 함께 경기를 했다. 초반 비수마는 경기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고, 원정팀이 선제골을 넣는 과정에서 타운샌드를 막으려는 시도는 했지만 약했다. 그렇지만 후반전에는 비수마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토트넘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상대 선수를 뒤에서 끌어당기고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드리블을 두어 번 하기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비수마는 시즌 초반에 미친 활약을 못하고 있다. 호이비르는 비수마의 역할에서 견고하고 규율이 잘 잡힌 선수이지만 경기 나머지 부분에서 엔젤 감독 시스템과 맞지 않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그는 시즌 내내 강력한 고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벤탄쿠르는 장기 부상 후에 여전히 날카로움을 찾아가고 있고, 엔젤 감독이 벤탄쿠르도 6번 수비형 미들로 뛸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벤탄쿠르는 수비형 미들보다 8번 롤 박스 투 박스 미들로 보인다. 토트넘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잠재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6번 수비형 미들 옵션을 개선할 것이고, 아틀란타의 브라질 미드필더 에데르송이 영입 리스트에 오른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다. 만약 비수마가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비수마 경쟁자 영입은 구체화될 것이다. 라면서 비수마가 시즌 초반과 같은 미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장기 부상에서 복귀한 벤탄쿠르가 폼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벤탄쿠르는 8번 롤 박스 투 박스 미들에 적합하다면서 비수마가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틀란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미드필더 에데르송을 영입할 것이라고 밝히는 골드 기자였습니다. 여기서 아틀란타의 에데르송이 누구냐면은 키 183cm로 1999년생으로 24살, 시장 가치가 약
343억으로 평가받는 미드필더로 현재 아틀란타에서 5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득점력을 겸비한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뛰는 거 봐야 알겠지만 토트넘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 수비력도 겸비하면서도 드리블도 치면서 탈압박이 가능한 엔젤 감독이 원하는 선수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미드필더를 강화한다는 소식과 영입 리스트에 올라간 선수 중에 한 명이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공개되어 버리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비수마는 시즌 초반 잘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좋았을 때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발로 내보내서는 안됩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좋아요가 174개 눌릴 만큼 많은 공감을 받았고 어제 후반전에 비수마는 가끔 마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비수마가 잘해주었을 때 나머지 토트넘 선수들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 보았는데 실제로 조금 슬펐습니다. 에드르송이든 다른 선수이든 반드시 미드필드에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셉세비와 비수마는 잘했을 때는 매우 잘하거나 못할 때는 너무 못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브레논 존슨이 셉세비보다 선발에서 나아 보이고 우리가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한다면 우리의 경기력은 다른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에드르송은 6번 놓을 미들이 아니고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못합니다. 그가 비수마보다 뭘 잘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더벤을 영입하기 전에 몇 달 동안 탑소버와 연결되었던 거 기억하나요? 첫 번째 영입 타겟은 거의 우리의 실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이런 소식 기다렸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미드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수비형 미드를 찾는 거죠? 혼란스럽네요. 엔젤 감독은 6번 놓을 미들이나 8번 놓을 미들로 정해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비수마를 전통적인 수비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틀란타 경기를 봤는데 에데르송은 코너 갤러거와 유사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수비형 미들 영입해서 팀을 업그레이드 하자라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어려운 웨스트햄 원정에서 승리하려면 엔젤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풀럼 원정과 같이 박살나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브레논 존슨을 영국 현지 전문가가 극찬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투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아스날 레전드 수비수 마틴 키언이 토트넘의 어떤 선수를 칭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키언은 어제 루턴타운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둔 토트넘의 한 명의 선수에게 놀랐다. 엔젤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로 복귀해서 승점 3점을 얻었다. 토트넘은 승점을 잃을 여유가 없어 보였다. 토트넘은 슬로우 스타터의 모습을 보여주며 루턴에게 전반에 골을 내주었고 그런 경기력은 엔젤 감독을 실망시켰을 것이다. 토트넘은 전반에 나쁘지 않았지만 빡세게 정신무장하고 경기하는 루턴을 상대로 경기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영웅이 있었다면 후반에 골을 터뜨려서 2대1로 만든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영웅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BBC의 마틴 키언은 토트넘이 어제 어떤 선수 덕분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키언은 브레논 존슨의 임팩트에 놀랐다. 키언은 브레논 존슨의 토트넘 선발 복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키언은 클루세스키가 너무 많이 차단되었다고 생각했고 존슨은 정말로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존슨은 오른발 자비 선수인데 좋은 크로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4,700만 파운드 약 800억을 지불했는데 비싼 금액이었지만 저는 존슨이 특별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존슨은 유로 2024에서 탈락하고 실망감을 느꼈지만 그런 감정은 존슨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존슨은 정말 좋은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루턴타운 선수들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의 변화를 보시라고요. 존슨의 이 속도는 전기처럼 빠릅니다. 정말로 전기처럼 빨랐습니다. 포로는 저런 존슨의 스피드에 맞춰서 패스를 주어야 합니다. 존슨의 강렬함, 존슨의 직업윤리도 모두 좋습니다. 존슨은 역전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루턴에게 어려운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존슨의 왼쪽에는 베르너가 있었고 그가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 정신력이 좋았습니다. 존슨은 손흥민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손흥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었습니다. 라면서 존슨이 전기처럼 빨랐다고 칭찬하는 키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부투룸은 코멘트하기를 웨스트햄 경기에서 존슨이 선발로 등장할까? 어제 경기력에 대한 키언의 칭찬을 보면 존슨이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선발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22세의 존슨은 확실히 재능이 넘치고 요즘에는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해주고 있다. 보세고글로 감독은 자신의 스쿼드에 엄청난 재능의 선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면서 존슨에게 선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 부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을 극찬하였습니다. 앨런 시어러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것을 좋아했고, 시어러는 토트넘이 이번 경기 승리를 차지한 후에 프리미어 리그 프로덕션에서 손흥민을 칭찬했다. 만약 저 자리에서 공을 주기를 바라는 선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손흥민일 것입니다. 손흥민의 슈팅은 약간 굴절되면서 골키퍼는 그것을 막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면서 손흥민을 칭찬하는 앨런 시어러였습니다. 시어러는 한 문장으로 짧게 손흥민을 칭찬하였는데, If there's one player you want the ball to fire for in that position, is 손흥민 라고 말하면서 앨런 시어러도 본인도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의 결정력을 인정해주는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기록 보유자 앨런 시어러였는데, 이런 앨런 시어러에게 극찬받은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자 시어러가 보기에도 저 위치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웨스트햄과 경기 전 토트넘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분량 초과해서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체력되면 오늘도 영상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